은퇴했지만 매달 월세 받는 부부의 비밀.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말하더라고요. 미영아, 나 은퇴하게 됐어. 35년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다고. 퇴직금은 1억 2천만 원. 처음엔 고생 많았다.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 했는데 밤에 계산기 두드려 보니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생활비만 월 200만 원인데 병원비 생각하면 더 들 텐데 국민연금은 5년 뒤에나 나오고 이러다 자식들한테 손 벌리게 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하고. 근데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건 무서워해요. 평생 월급쟁이로만 살아왔으니까 은퇴하고 나서는 더 그래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자꾸 한숨만 쉬고 그날 장 보고 올라가는데 203호 김씨를 만났어요. 우리랑 비슷한 나이의 부부죠. 미영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남편이 은퇴해서 적응 중이에요. 아, 우리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 집 월세로 돌려서 괜찮아요.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서 차액으로 사는 거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우리 집을 월세로 30년 살던 이 집을 집에 와서 부동산 앱부터 깔았어요. 우리 아파트 전세가가 2억 2천, 월세로 하면 보증금 5천에 월 90만 원 정도 근처. 원룸은 보증금 2천에 월 45만 원. 계산해보니 차액이 월 45만 원이에요. 아, 이거 괜찮은데? 여보, 우리 집 월세로 돌리는 거 어때? 뭐 30년 살던 집을 남한테 빌려줘. 그럼 우린 어디 살아? 원룸으로 이사 가는 거야. 차액만 월 50만 원이야. 원룸? 우리가? 남편 표정을 보니 말도 안 된다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같이 공부해보자고 했어요. 부동산 세미나도 가고 인터넷으로 임대업 하는 사람들 후기도 읽어보고. 처음엔 남편이 시큰둥했는데 세미나에서 우리랑 비슷한 부부들 이야기 듣고 나니까 조금씩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도 무서운데 하면서도 메모는 열심히 하고 임대차, 보호법이니 세금 신고니 머리 아픈 것도 많았지만 같이 공부하니까 재밌더라고요. 마치 젊을 때 결혼 준비하던 기분? 뭔가 새로운 걸 함께 시작한다는 설렘이 있었어요. 2023년 8월 드디어 결심했어요. 근처에 깔끔한 원룸을 계약하고 우리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아이들 키 재던 문틀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 태준이가 3살 때 여기서 처음 걸음마 떼고 딸 수진이가 대학 합격하고 기뻐서 뛰어다니던 것을,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앉던 식탁도와 남편도 마지막 밤에 거실에 앉아서 멍하니 있더라고요. 미영아, 잘하는 거 맞지? 잘하는 거야. 우리 새로운 시작이야.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집을 빌려줄 세입자한테 우리가 받은 만큼의 따뜻함을 줘야겠다고. 몇 명을 만나봤는데 마지막에 온 커플이 참 좋더라고요. 박지훈, 이소영 씨, 20대 후반의 대학원생들인데 예의 바르고 깔끔해 보였어요. 집이 정말 따뜻한 느낌이에요. 소영 씨가 그러더라고요. 30년 동안 가족이 살던 집이거든요. 잘 써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제가 그랬죠. 계약서 쓸 때 남편 손이 떨리더라고요.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도장 찍고 나서 지훈 씨가 좋은 집주인 만나서 다행이에요 라고 인사하는데 왜 그렇게 뿌듯하던지
2023년 9월 25일 잊을 수 없는 날이에요. 아침에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입금 90만 원. 여보, 들어왔어. 거실로 뛰어가서 남편한테 핸드폰 보여줬죠. 정말 들어왔어? 우리 둘이 손잡고 깔깔거렸어요. 50, 60 넘어서 이렇게 기뻐할 줄 몰랐네요. 그날 저녁엔 치킨을 시켜 먹었어요. 우리 월세로 치킨 먹는다 하면서 어찌나 맛있던지. 물론 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2024년 2월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저녁에 지훈 씨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죄송한데 보일러가 안 되네요. 너무 추워서. 남편은 당황해서 어떻게 하지 하는데 저는 바로 AS 센터에 전화했어요. 다행히 다음날 아침에 와서 고쳐줬는데 35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여보가 월세 반달치 날아갔네 하니까 저는 그래도 월세 3달 치면 본전이야. 이런 일도 있는 거지 뭐 했죠. 임대업 하면서 깨달은 게 완벽할 순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문제 생기면 하나씩 해결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1년 반이 지나니까 많은 게 달라졌어요. 남편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엔 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하던 분이 이제는 우리도 뭔가 하고 있구나 하세요. 세입자한테 무거운 택배 받아주시고 가끔 안부도 물어보시고 작은 집주인 역할을 하시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전문가가 된 기분이에요. 이웃들이 임대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미영 씨는 경험이 있으니까 하면서 공부해서 아는 게 늘어나니까 뿌듯해요. 부부 사이도 더 좋아졌어요. 함께 할 일이 생기니까 대화도 많아지고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느낌? 결혼 초기처럼 뭔가 함께 꿈꾸는 기분이에요. 제일 좋은 건 손주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전엔 용돈 주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할머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6살 손주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네 집은 왜 작아졌어? 할머니가 큰 집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줬거든. 그래서 할머니한테 돈을 줘. 와, 할머니도 사장님이네. 그 말에 웃음이 나면서도 뿌듯하더라고요. 맞아, 나도 이제 사장님이구나. 요즘은 2번째 소형 부동산 투자를 고민 중이에요. 남편은 욕심 부리지 말자 하는데 저는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원룸 하나 더 있으면 월 수익이 100만 원은 될 텐데 물론 무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감사한 상황이니까 그냥 꿈꾸는 것 자체가 행복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게 지훈이, 소영이 부부가 정말 좋은 세입자예요. 집도 깨끗하게 쓰고 가끔 맛있는 거 해먹었다고 나눠주기도 하고 명절 때는 안부 인사도 보내주고 처음에 걱정했던 것과 달리 이런 좋은 관계가 생길 줄 몰랐어요. 그냥 돈만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는 이웃 같은 느낌? 집주인 되기 전에는 몰랐는데 좋은 세입자 만나는 것도 복이구나 싶어요. 이제 매월 25일이 저희한테는 특별한 날이에요. 월세 들어오는 날, 아침에 핸드폰 확인하고 여보 들어왔어 하면 남편이 진짜? 하면서 확인해 보세요. 벌써 1년 반이 넘었는데도 아직 그 순간이 신기해요. 그 돈으로 뭘 할까? 계획 세우는 것도 즐거워요. 이번 달엔 손주 옷 사주기, 다음 달엔 여행 적금 넣기, 그 다음엔 남편 보약 사드리기. 작은 계획들이지만 그걸 실행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해요.
세입자가 문제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집이 망가지면 어떻게 하지? 월세 안 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보일러 고장 나서 수리비 35만 원 나간 적도 있고, 세입자가 이사 가서 한 달 공실이었던 적도 있고, 그런데 겪어보니까 생각만큼 무서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씩 해결하면 되는 거고,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양심적이고 뭔가 생각을 너무 복잡하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엔 30년 살던 큰 집에서 작은 원룸으로 이사 가는 게 초라할 것 같았어요. 우리가 이 나이에 원룸을.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고요. 청소할 곳이 적어서 관리가 쉽고, 난방비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짐을 많이 줄이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되더라고요. 뭔가 삶이 간소해지고 깔끔해진 느낌? 그리고 새로운 동네라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카페, 새로운 마트, 작은 모험 같은 기분이에요. 임대업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이 들어서도 배울 게 이렇게 많구나. 임대차 계약서 쓰는 법,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법, 문제 생겼을 때 대처하는 법. 처음엔 어려웠는데 하나씩 배우니까 자신감이 생겨요. 남편도 이제는 부동산 앱 보면서 여기 수익률 괜찮네 이러세요. 예전에는 관심도 없던 분이 나이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어요. 태준이는 처음에 걱정했어요. 엄마, 사기 당하는 거 아니야? 임대업이 쉬운 게 아니야. 수진이는 그래도 엄마 아빠가 하고 싶다면 해봐 하면서도 문제 생기면 바로 말해 하더라고요. 지금은 둘 다 잘했다 해요. 특히 아들이 아빠가 많이 밝아지셨네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여보 정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애들한테 괜찮다, 우리가 알아서 한다 할 수 있게 된 게 좋아요. 부모로서 마지막 자존심, 그런 거 지킬 수 있게 됐달까? 요즘 하루 일과를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한 체조하고, 아침 드시고, 남편은 동네 바둑 두러 가시고, 저는 예학원 가요. 점심 먹고 나서는 가끔 세입자들 안부 묻는 메시지 보내거나, 임대 관련 공부하거나, 이웃들이랑 수다 떨거나, 저녁엔 남편이랑 같이 TV 보면서 다음 달엔 뭐 할까? 계획 세우는 시간이 제일 좋아요. 작은 여행 가자. 손주들 용돈 더 주자. 여보, 건강검진 받자. 이런 소소한 계획들. 예전엔 돈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걱정뿐이었는데 이제는 이번 달엔 뭔 좋은 일 해볼까 생각하게 돼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났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용기가 아니라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했으니까 가능했던 거고요. 우리의 진짜 비밀은 월세 받는 게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도 함께 새로운 걸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돈은 부산물이고 진짜 얻은 건 자신감이랑 새로운 정체성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우리도 뭔가 이뤄낼 수 있구나 하는. 만약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 저희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저희도 처음엔 무서웠고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냥 가진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실수도 하고 손해볼 때도 있어요. 그래도 배우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 넘어서도 새로운 걸 배우고 시작할 수 있어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 젊을 때보다 신중하게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함께라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남편이 있었고, 좋은 세입자들이 있었고, 조언해 주신 분들이 있었으니까 가능했죠. 지금 저희는 매일이 감사해요. 큰 부자는 못 됐지만 든든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행복이었나 봐요. 은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저희 부부가 조금이나마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미영, 61세, 성공한 임대사업가이자 행복한 할머니.